저는 이 나쁜 것의 윤리학이라는 이 책에서 금지의 도덕과 권고의 도덕을 우선 구분했습니다. 이 구분을 하게 된 기본적인 그 틀은 뭐냐면, 도덕 문제의 핵이 뭐예요? 저는 그것은 도덕적 경험의 문제라고 봅니다. 뭐 도덕 문제가 우리 밖에 또는 어떤 자연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 경험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 경험, 다른 많은 우리 경험 중에 도덕적 경험이라고 이것을 구해가려면 무슨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규범적 강제성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도덕적 문제다라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규범적 강제성 문제를 갖지 않게 되면 아무리 그 주제가 도덕적 주제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도덕적이라고 불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규범적 강제성은 없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건 개인 취향이죠. 개인 선호죠. 도덕적 강제성이 있다는 말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이유, 강제성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강제성을 안 갖고 있는데 왜 도덕적으로 부릅니까? 그냥 미학적인 문제이죠. 강제성이 없다면. 그래서 규범적 강제성이 우리 도덕적 경험을 특징 짓는데, 그렇다면 윤리학이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건 뭡니까? 규범적 강제성을 정당화하는 문제가 윤리학의 이제 1차적인 숙제가 되겠죠. 어떤 때 규범적 강제성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강제성이 될까? 여기에서 제가 지금 잡아드리고 있는 것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설명이 좀 더 역사적으로도 될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현재 우리 자신의 조건은 평등한 개인의 사회입니다. 이것은 자유주의라는 이념을 통해서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됐죠. 그러나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수천 년도 넘는 역사가 있었죠.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저는 평등한 개인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그 부분에 관한 한 서양 철학이 동양 철학보다 더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한때는 초월자를 사용하고, 한때는 이데아를 사용하고, 한때는 신을 사용하고, 또 근세에 와서는 선음을 사용하고, 또 이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이 평등한 개인 개념을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을 동원한 이론이든 또는 이성을 동원한 이론이든, 그런 점에서 서양 철학이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인류가 다시 회귀하지 못할 정도의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서양 철학 역사가. 여기에 가장 근접한 행태는 자유주의입니다. 평등한 개인의 존재를 가정하는 정치 시스템은 자유주의가 여기에 가장 근접해 보여요. 이 질서 안에서 타인에 대한 해악을 금지하는 문제를 저는 금지의 도덕이라고 부릅니다. 평등한 개인의 사회 안에서 타인에 대한 해악을 불러오는 문제를 제가 금지의 도덕이라고 부르는데, 타인에 대한 해악이 있을 때만 우리가 규범적으로 강제성을 정당화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타인에 대한 해악이, 누군가 어떤 행위가 타인에 대한 해악을 불러오면 우리가 그것을 막을 정당성을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제 주장이라기보다는 존 스튜어트 밀의 주장이죠. 존 스튜어트 밀의 지금 자유주의 원리는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정치 이론을 알고 있죠. 저는 그게 지금 그 사람의 윤리학 이론은 공리주의예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자유주의 원리는 정치 이론으로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소개되어 있고 오랫동안 그리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보니까 이것이 지금 윤리학의 원리가 돼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 금지의 도덕이 현실화된 것은 이제 규범적 강제성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뭐가 됩니까? 이게 법질서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윤리학의 핵심적 탐구 과제는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되겠구나라고 지금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제목을 나쁜 것의 윤리학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밀은 뭐 새삼스럽게 소개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겠습니다. 권력이 문명사의 한 구성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 가해지는 해악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국가 권력이 누군가에게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는 오로지 타인에 가해지는 해악을 막기 위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유주의 원리인데 이게 지금 윤리학 이론 안에 들어오면 이 부분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규범적 강제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라고 말입니다. 이 나쁜 것을 윤리학 받아들이면 그 전에 좋은 건 어떻게 됩니까? 도덕의 원리라고 불렀거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도덕적 이상이라고 불렀거나 이런 게 불렀던 것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렇게 남아있게 될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지금 아마 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사후에 그 자결해서 따라서 죽은 그 부인을 열려문을 세워서 지금도 이제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 당시에는 어떤 도덕 원리에 따라서 대단히 본받아야 할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억을 했겠죠. 우리 시대에 저게 뭡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 이게 나쁜 겁니까? 그 말씀은 아니죠. 자기 남편과의 무슨 관계든 뭐든 우리가 이것이 뭐 경멸해야 할 행동이거나 그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 어떤 우리를 뭐 존중하거나 대단히 중요하거나 아니면 상당히 그 감동적인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이거 지금 규범적 강제성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게 훌륭한 일이라고 지금 서로 받아들이고 또 실제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것을 모두가 그래야 한다라고 지금 규범적 강제성을 적용할 수 있겠냐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이 부분은 과거에는 중요한 도덕적 이상의 한 부분이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사적 가치인 겁니다. 개인이 어떤 중요한 가치들을 선택하고 실현하고 당연히 그 개인의 선택을 저희들은 존중해야 할 이유가 있죠. 왜? 우리는 평등한 개인이니까. 그러나 이것을 과연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무엇으로 강제할 수 있겠는가? 요거는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